자, 올해 최대 관심주 SK바이오팜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상장 전날까지 너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제가 여태껏 신규주를 많이 경험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떨리던 종목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일모직이라는 종목이 있었으며 그리고 삼성 SDS, 삼성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삼성그룹주인데 제일모직과 삼성바이오는 초대박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SK바이오팜이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SK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팜 그리고 바이오팜을 청약을 넣어도 되는지 시초가는 얼마에 잡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6월 셋째 주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주식을 7년 이상 하면서 신규주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그동안 많은 종목들이 상장하면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고 기간에 확약이 많이 붙는 종목들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이런 종목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기간의 경쟁률과 확약이 상장 당일 주가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이 정도 수치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SK 관련주들이 정말 핫했는데 SK 관련주라면 모조리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냥 SK만 들어가더라도 이번 주 월요일 시장에서 기본 10%에서 20%까지 과연 이번에도 매매가 가능할지 그리고 바이오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희망 공모가가 36,000원에서 49,000원인데 역시나 상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결과니까 그렇다고 넘어가고 기간의 경쟁률이 835대 1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편이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수치가 기간의 의무 보유 확약 80%가 넘습니다. 제가 정말 예전 기억으로 이츠스킨이라는 종목이 상장했을 때 이 종목이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아마 10%인가 11%인가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이거는 유통 가능한 물량이 여태껏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가장 낮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번에는 기간의 의무 보유 하격이 정말 높은 수치로 저는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 당일날 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런 확약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몇 년이 흐르더라도 분명히 SK바이오팜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확약 물량이 최대치인 3개월에서 6개월 전부 다 길게 확약이 들어왔습니다. 전체 물량을 보시면 최대 주주 말고서 공모 주주 물량만 유통이 가능합니다. 유통 가능한 물량이 약 1,566만 주 7,800만 주 중에 1,500만 주만 유통이 되는데 여기서도 확약이 높기 때문에 물량이 정말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공모 기간이 1,566만 주 중에서 1,174만 주, 개인 투자자가 약 391만 주가 유통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가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간은 23일에서 24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인데 당장 굴리지 않고서 노는 돈이 있다면 주간사에 모조리 청약을 넣어서 몇 주 안 받아도 그냥 공짜 돈 버는 거라 생각하시면은 노는 돈이 있다면 무조건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간의 물량 1174만 주 중에서 확약 물량을 빼면은 약 200만 주가 남습니다. 200만 주에 개인 투자자 물량까지 약 400만 주. 이게 합쳐지면 600만 주도 되지 않는데 안 그래도 요즘 바이오 주식들이 잘 나가는데 전체 물량 7,800만 주 중에서 600만 주가 유통이 된다면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SK바이오팜도 수요가 많아서 이건 2배 상장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기관 투자자가 확약이 많이 걸려 있으며 아마 얘들이 삼성 SDS처럼 첫날부터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날 나간다 하더라도 최근에 기관이 주도했던 종목인 뭐 ITM 반도체나 매드팩토나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뭐 첫날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부터 들어오던가 기간의 지속적인 물량 확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배 뻥튀기까지는 이해해도 두 배 뻥튀기가 되면은 98,000원인데 98,000원 시작하고서 그게 상승 VI가 걸리게 됩니다. 두 배 시작하면은 그 뒤부터 호가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VI가 걸리게 되는데 그 VI가 풀리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 말도 안 되게 20% 이상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 거래되는 가격이 개인 투자자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한 12만원 이상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매수를 포기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간이 시작하고 나서 삼성 SDS처럼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날 기간의 수급에 따라서 시세가 정말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지만 여태껏 상장했던 초우량 대기업 상장주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S와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셋 다 기억에 남을 만큼 굉장한 종목들이었는데 셋 다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삼성 SDS는 좀 덜했지만 이게 공모가가 19만원이었는데 시초가가 38만원에 잡혔습니다. 이런 종목도 두 배 뻥튀기가 된 것인데 SK바이오팜이라고 못 될 게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되면 이상할 정도로 바이오 주식들이 정말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배 상장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도 첫날에 52,000원이 빠지고 나서 그 뒤부터 기간이 며칠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외국인이 주도하면서 33만원까지 내려갔던 게 순식간에 43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그 뒤부터는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로 첫날부터 눌림이 나온다면은 그때부터 또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 이렇게 시세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SK바이오팜으로 자신들의 수익과 실적을 챙기기 위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지금은 합병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 종목도 두 배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삼성 SDS가 두 배 뻥튀기 된 과정이 기간의 화격이 꽤나 높았습니다. 48%, 그리고 제일모직이 35%. 기본적으로 대기업이기 때문에 기간의 화격이 꽤나 높게 들어갑니다. 삼성바이오, 이거는 두 배 뻥튀기가 아니고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습니다. 공모가가 13만 6천원인데 시초가가 1,000원 떨어진 가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 주가가 80만원입니다. 13만원에 상장해서 현재 80만원. 이거는 시초가부터 뻥튀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 SK바이오팜은 그냥 상장 초기를 이용해서 단기간의 수익을 노릴 뿐이지 장기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상장 초기에 변동성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단타나 수행으로 수익을 적당히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냥 공모가에 상장을 해서 꾸준히 올라간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이런 종목들처럼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간의 화격이 높긴 하지만 분명히 장 초반부터 꽤나 높게 상장된 가격에 무조건 매도가 나오는 기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눌림목이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시초가가 2배 정도의 형성이 된다면 삼성 SDS처럼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삼성 SDS처럼 첫날에 하락이 나오지 않고서 그대로 양봉으로 상승이 나온다면 그 양봉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적극적으로 들어온다 싶으면은 그때 접근할 예정입니다.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던가 아니면 확실한 수급이 들어올 때 들어가던가 이 두 개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명언 중에 무시할 수 없는 말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면 어차피 시초가부터 큰 돈을 넣을 수도 없고 들어간다고 해봤자 얼마나 벌겠다고 무리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은
무조건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바이오팜이 이 두 가지 조건으로 확실하게 움직여준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크게 실어서 들어가서 시원하게 먹고 나올 예정입니다. 놀고 있는 돈은 청약을 넣으신다면 얼마 받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짜 돈 받는 거니까 청약에 참여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SK 관련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SK 우선주 이거는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단기간에 2배 시세가 나왔습니다. 우선주 영향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것을 다시 잡는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부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손을 못 댈 것 같습니다. SK증권도 상한가 한번 가고서 그 다음날까지 시세 이렇게 월요일 시장에서 시세가 나왔습니다. SK케미칼도 잠깐 올랐다가 음봉 이거는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나마 추세로 봤을 때는 티움바이오가 유력한데 SK바이오랜드도 있지만 황금선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도 월요일 시장에서 10%까지 반응을 주었지만 황금선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을 지키지 못하는 종목은 매매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SK 가장 직접적인 관련주인데 재료도 소멸이 되었으며 음봉이 나왔는데 일단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으며 지켜줘야 될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종목은 5일선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데 이탈한다 하더라도 한 방에 회복을 해준다면 다시 고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SK는 다시 32만원을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그때 단타로만 접근할 것이지 지금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아예 손도 가지 않고 그나마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게 티움바이오 그리고 SK는 32만원을 회복해 주었을 때만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좀 천천히 올라갔더라면 천천히 올라가면서 황금선 위에서 추세가 예쁘다면은 먹을 자리가 충분하겠지만 이미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음봉이 떴기 때문에 진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